우리는 원뿔 곡선을 각각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또 다른 학습 주제는 바로 이 원뿔 곡선을 극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극을 지나지 않으면서 극축의 수직이 아니고 또 극축에 평행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어떤 직선을 극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6장 2절에서 직선의 방정식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편의상 직교좌표 위에다 극방정식 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극을 지나면서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세타 이퀄 알파로 표시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 즉 x 이퀄 a를 표시하는 방법은 x는 r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그리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보면은 r은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니까 a 시컨트 세타와 같이 됩니다. 즉 이렇게 극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은 극방정식으로 표시할 때 r은 이퀄 a 시컨트 세타로 표시하면 충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죠. y 이퀄 a라 놔보겠습니다. 자, 얘는 y는 r 사인 세타죠. 그것이 a라는 얘기고 양변을 사인으로 나눠버리니까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예요. 그래서 r은 이퀄 a 코시컨트 세타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r은 이퀄 a 코시컨트 세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수평선 극축과 평행하게 되는 직선을 극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코시컨트, 수직이면은 시컨트, 극을 지나면 세타 이퀄 알파 이렇게 표시하면 됐었는데요. 이미 앞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직선에 대해서 표현한 방법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평도, 수직도, 극을 지나지도 않는 그런 임의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극과 극축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극을 지나지 않는 한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P0, R0, 세타0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돼 있더라 보겠습니다. 극은 O라 표시했을 때 자, 이제 이 점이 R0, P0라는 얘기는 이 극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R0이고 각의 크기는 세타0였다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직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상에 한 정점, 이 고정점 P0를 지나면서 그리고 선분 OP0의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OP0의 수직이어야 돼요. 우리가 요 점을 꼭 지나면서 이 OP0의 수직이 되는 직선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노란색 직선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노란색 직선 위에 놓이는 또 다른 점을 임의점을 P라 놓겠습니다. 임의점 R 세타예요. 자, 그러면 극 O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는 R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타라고 했었으니까 극축과 이루는 이 각이 세타예요. 근데 모양을 잘 볼까요? P, O, P0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삼각비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빨간색 요 각이 세타고 하얀색 각이 세타 제로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각은 빨간색 세타에서 하얀색 세타 제로를 빼면 되니까 이게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예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세타 제로, R 제로, 요거 맞아요.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고 여기다 놓으니까 헷갈리는군요. 여기가 R 제로예요. 요 길이가. 자,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R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R0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각이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입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삼각비를 적용하죠. 우리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를 계산합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R분의 R0예요. 우리 양변에 R을 곱해버리면은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R0인데요. 우리는 이 식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이 R과 세타를 다 포함하고 있고 R0, 세타0는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고정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R0 세타0도 포함하고 있고 이미 R 세타도 포함하는 이 식이 곧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점 P0를 지나고 5P0의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도 돼요. 나누면 이제 시퀀트로 표현되는데요. 그냥 이걸 하나로 표현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유도했던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모양을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극방정식으로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직교방정식으로 바꿔보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거꾸로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극방정식, 자, 이렇게 1번을 보면은 R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 세타 제로가 3분의 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R0가 2였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좌표 평면상에서 2,3분의 파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R0, 여기가 세타0잖아요. R0, 세타0.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2,3분의 파이를 지나면서 5P0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얘를 직교 방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함수에 덧셈 공식을 쓰면 돼요. 즉, 자, 이제 푸 신신이죠.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이퀄 2예요. 이제 다 전결합니다. 다 전결하니까 2분의 1,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2분의 루트 3, 그리고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것이 2예요. 여기에서 이미 잘 알다시피 X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꾸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x가 되고요. 2분의 루트 3, y는 r 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니까 x 더하기 루트 3y는 이퀄 4.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찾고자 했던 2,3분의 파이를 지나면서 5P0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직교 방정식으로 바꾸니까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거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를 극방정식으로 바꿔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루트 3x 마이너스 y 이퀄 1이죠. 똑같이 합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여기 좌변에 r이 공통하니까 묶어냅니다.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죠. 이퀄 1이에요. 자, 얘네들은 삼각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제 코사인으로 합성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식 자체가 코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합성할 거예요. 자, 코사인으로 합성하려면 삼각함수 합성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코사인 앞의 계수를 x좌표로 봅니다. 루트 3 y, 사인 앞의 계수를 y좌표로 봐요.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네요.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자, 이제 피터로 정리했으니까 2가 되고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 사삼면각이잖아요. 사삼면각에서는 요 각이 마이너스예요. 자, 이제 요 각은 보다시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자, 이제 이 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바꿔보니까 R,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거의 제곱에다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니까 2가 돼요. 요 길이, 원점에서부터 거리. 그 다음에 이제 2, 뭐 2는 앞에다가 그냥 씁시다. 2.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요 각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퀄 1 이렇게 되고요. 자, 보다시피 여기는 R은 R 코사인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에 계수는 이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누니까 주어진 식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양변에 이제 맨 왼쪽에 R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는 2배가 있으니까 2로 나누니까 따라서
R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예요. 여기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식을 유도되는 과정도 어렵지 않았었죠. 삼각 B만으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원의 급방정식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별한 경우 세 가지를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중심에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 이것은 R은 이퀄 A였었습니다. 자, 중심은 이제 극축에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면서 극을 지나는 원입니다.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2A예요. 이건 R은 이퀄 2A 코사인 세타입니다. 식과 그림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름은 2A가 되고 반지름은 A가 되는, 이거는 R은 이퀄 2A 사인 세타입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특별한 원 세 가지는 이미 앞전에서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임의의 위치에 있는 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는 원이에요. 역시 화면상으로 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놓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색을 반전시켰더니 검은색이 전혀 안 보이게끔 되놨네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극과 극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극축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좌표 평면상의 한 고정점, 요 점이 P0예요. 요 P0, R0, 세타 제로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에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 이 파란색 원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극을 원점으로 갖지도 않고 중심으로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 그런 일반적인 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반지름 A라고 했고요. 이 파란색 원둘레 상에 있는 점을 P 임의 점을 R 세타로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극을 오라 했을 때 OP0 요 길이가 바로 R0라는 얘기고요. 이게 세타0라는 얘기니까 요 각이 세타0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R이었다는 얘기고 이게 세타라는 얘기였으니까 요 중심각의 크기가 이게 세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 이 빨간색 세타에서 하얀색 세타 제를 뺀 요걸 생각합니다. 그 요각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되죠. 아까와 비슷하게. 이번엔 도형을 잘 보세요. 삼각형 O, P0, P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변의 길이는 R이고 이 변의 길이는 R0고 이 변의 길이는 A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제 중심 요 각 사이각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제2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코사인 제2 법칙은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A, B, C 요 각을 A, B, C라고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항상 마주보는 변하고 각은 같은 알파벳으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코사인 제2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마이너스 2배 BC 그리고 사이각 마주보는 요 각을 A라 놨었으니까 코사인 A 이게 바로 코사인 제2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제2 법칙은 뭐 어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거 변의 길이를 다 바꿔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의 위치를 다 바꾸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 B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여기 C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코사인 제2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식 중에 하나니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 3개와 변의 길이 3개, 이 6가지, 이걸 삼각형의 6요소라 얘기를 합니다. 코사인 제2 법칙은 바로 삼각형의 6요소 중에 최소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를 찾는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데요. 주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대신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을 구하고 싶을 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두 변의 길을 알고 있고 마주보는 이 변의 각을 알고 있으니까 이 도형에다가 우리는 코사인 제2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의 제곱은 이퀄 R제곱 플러스 R0의 제곱 마이너스 2RR0 그 다음에 사이각의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자,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파란색 원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파란색 원을 표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시간에 R0가 있어야 되고 세타 제로, A, R, 세타 요 5가지 문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면은 이 중심은 요거랑 관련 있고 반지름은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 파란색 원두레상에 있는 임의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에 5가지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R0 세타0 있지요. R0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도 있죠. 그리고 R과 세타도 있으니까 결국 이 식이 좀 복잡하긴 해도 이 식이 이 파란색 원을 표시하는 방정식의 극방정식 표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원의 특별한 경우가 바로 얘네들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원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파란색 원둘레상에 있는 점은 극을 지나지 않은데요. 만약에 얘가 파란색 원둘레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극을 지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A의 R0 길이가 원의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우수를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 파란색 원이 원둘레상의 어느 점에서든 간에 극을 지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R0하고 A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파란색 원을 아무나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것도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략 이런 모양이었다면은 중심에 여기 있잖아요. 요 길이가 O, P0가 이게 R0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지름 A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원이니까. 그래서 R0하고 A가 같아야 돼요. 이런 조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극을 지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R0 대신에 A를 대입하면 A의 제곱은 이퀄 R제곱 플러스 R0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R 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이거 서로 소구됩니다. 얘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 제곱은 이퀄 2R 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고요. R이 0이 되는 점도 있지만 이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R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해버리니까 좀 특수한 형태로 얘보다 좀 훨씬 더 간단한 모양이 나옵니다. R은 이퀄 2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가 바로 이런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극을 지나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이 극축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의 중심이 극축에 있다면 요 각이 세타 제로였었잖아요. 세타 제로. 세타 제로가 제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세타 제로가 제로가 되겠네요.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해요. 이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 식으로부터 제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세타 제로가 제로니까 뭐 하나만 하네요. 세타 제로가 제로니까 당연히 2A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중심이 바로 Y축 위에 놓이게 되면 세타 제로가 90도가 돼야 되죠. 그럼 이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세타 제로가 90도라면 한번 해볼게요. R은 이퀄 2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0도니까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죠. 자, 이제 2A가 있고요. 자,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이거 예거로 간주해서 사인이고 얘가 그냥 세타 쓰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시계방향으로 갔다가 플러스 세타니까 반시계방향으로 오니까 4사분면 각이고 원래 함수 코사인의 번은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예요. 따라서 R은 이퀄 2A 사인 세타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형태는 바로 이거의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을 지나는 그리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을 일반화시켜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직교좌표 위에다 같이 그릴게요. 뭐 어디를 지나든 간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뭐 이런 모양이든 간에 이런 형태의 원은 앞으로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타제로는 극축과 이루는 각의 중심하고 중심까지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A는 원의 반지름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의 극방정식의 표현의 좀 더 일반화된 형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특수한 경우는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을 극방정식으로 표현해 보세요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상에서 중심이 1,√3이에요. 반지름이 여기 잘 보세요. 수선의 발리면 요 길이가 1이고 이게 √3이면 요 길이가 2가 되네요. 그 피터로 정을 쓰니까. 따라서 얘는 지금 극을 지나는 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관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극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었죠. 얘가 극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세타0는 바로 요 각을 말합니다.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2대 1대 √3이니까 이거 3분의 파이 레디안이에요. 따라서 세타0가 3분의 파이 레디안이고 A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 곱하기 2니까 4. R은 이퀄 4. 그 다음에 A가 2예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0가 3분의 파이 레디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이걸 굳이 전개 안 해도 돼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모양으로 이렇게만 표시하면 충분하니까요. A하고 세타0만 알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내용들도 실제 객관식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이런 원을 극방정식으로 바꾼 건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